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이 단동 지역을 가봤더니요, 중국 은행들에서 묘한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 계좌를 동결하기 시작했다는 중국 은행들.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단호한 제재 움직임인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10년 전만 해도요, 가짜 말보로 담배, 가짜 비아그라 약, 전 세계로 팔았던 북한인데 요즘에 소식이 좀 뜸합니다. 왜 그런 걸까?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차 차장, 예. 단둥 사정이 정말로 이런 제재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이제 공상은행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실 텐데, 일본의 중국의 4대 국영 상업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영어로 이제 ICBC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공상은행의 단둥 분행의 이제 직원이 북한인 명의 계좌에 대한 중국인의 입금과 계좌 이체 서비스를 중단했다. 네. 이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등 모든 화폐의 입금과 계좌 이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네. 지금 중국 공상은행이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18,00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게 중국의 어떤 공식 입장, 중국의 위에서 어떤 그 재무부에서 나온 어떤 공식적인 차단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은행 차원에서의 어떤 계좌 차단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4대 상업은행 중에 한 곳이 시작을 했다면 그게 더 확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중국 공상은행이 북한 주민 이름으로 된 계좌를 현재 폐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2월 20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하면서 이제 발효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발효되게 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이나 기업과 또 개인도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공상은행이 만약에 미국이 제재를 발동하게 되면 공상은행 자체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파산 사례가 있거든요. BDA 은행이라고, 방코 델타 아시아라고 마커웨인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겁이 나니까 일단은 북한 사람들이 쓰는 모든 계좌를 현재 일단 폐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4천조의 자산이 넘는 규모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인데 저렇게 나섰는데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2005년도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사건 때 25,000달러를 2007년도에 북한에 돌려주려고 할 때 중국에 2,500만 불. 네, 2,500만 불을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이 중재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눈치를 보거든요. 지금 저 단동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 하면요. 대일 항쟁기 때는요. 신의주 쪽이 훨씬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단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화교들이 신의주에 많이 왔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단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도 저쪽으로 항미 원조 전쟁을 위해서 중국군이 넘어간 저쪽에 가면 목교 다리가 있고요. 지금도 저게 중조 우이교인데 압록강변입니다. 저쪽에 가면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가봐서 그런데, 문제는 저쪽에 지금 빈 아파트가 많고 단동 경제가 확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하고 거래가 별로 없어. 그런데 어쨌든 거래가 저 제일 많이 되거든요. 지금 북한에 주는 저 석유도 저 다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호산장성 앞에 있는 옛날 다리 밑으로 송유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것 때문에 저 앞에 저기 가면은 지금 중국하고 북한의 무역을 잘해야만 단동은 삽니다. 그래서 호시라고 하는 국경 무역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건물만 있고 지난번에 가봤거든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지금 단동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거 미국하고 딱 걸려갖고 차단된다? 큰일 나죠. 중국이 아마 상당히 몸을 사릴 겁니다. 저는 좀 비판적인 의견인데요. 이것이 엄청나게 대북 제재를 하는 시작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을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좀 더 들여봐야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다. 정말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여부는 이걸로 판단하기 어렵다. 예를 들자면요. 대통령께서 2013년 7월에 그 전에 중국 갔다 와가지고 기자들 만나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중국이 얼마나 북한을 좀 믿게 보면 압록강에 지금 핵실험 해가지고 압록강이 오염됐다. 이런 얘기까지, 은밀한 얘기까지 나한테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은 북한을 미워한다.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까지 하느냐. 그럼 보도도 됐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또 중국에 갔다 와서 이제 중국과 통일 문제도 논의할 수 있게끔 됐다라고 한 지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게 작년 얘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체 그런 얘기 없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 태도 이런 부분은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 진짜로 저기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그래서 정말로 봄이 왔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단동이 아니었는데 안동이었습니다. 안동이었는데 왜 단동이 됐느냐? 안동이라는 것이 안동도보 이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동쪽을 안정시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김일성이하고 모택동 사이에 모택동이 자기네 그 우방국인 북한에다가 안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맞지 않다. 그래서 단동이라 이름 바꿔놨습니다. 김일성이가 모택동이가. 그래서 이제 바꿔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거든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달러를 쓰는 그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든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그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기업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 정부에서 은행이나 기업에 대해서 북한하고 장사를 하라 그래도 장사하기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의 관점은 한 가지겠습니다. 자, 북한의 돈줄을 쥐는 것. 이번만큼은 분명히 쥐어서 다시 한번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해서 실험했을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북한이 알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각별히 우리가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을 정도가 됐는데 궁금한 것은 이제 옛날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1996년도 이제 미국의 $100짜리 이제 지폐가 나왔을 때 뭐 디자인했을 때 어떤 사람 전직 대통령 머리가 큰 것, 작은 것, 그래서 뭐 빅헤드, 스몰헤드 그러면서 $100짜리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보이는 저건데 북한이 위조 지폐 이런 건 안 하나요? 북한이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생산을 했었죠. 북한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대만을 통해서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걸 붙잡았습니다. LA 항구로 보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2005년도 9.19 공동선언이 9월 19일 날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공동선언 한 일주일쯤 전에 그걸 적발을 했어요. 적발해가지고 관련 법규를 만들이라고 며칠 더 걸렸습니다. 9.19 공동선언 직후에 그 북한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비리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현재 북한이 그 위조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내에서 제일 크게 고생한 사람이 접니다. 그렇죠. 제가 제일 고생했어요.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실에 계실 때 얘기죠? 그때는 제가 청와대 비서관 하면서 북한의 그 위패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게 그 당시 정부는 북한이 위패 만드는 거를 어떻게 무마시켜가지고 미국의 제재를 안 받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는 그 중간에 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자, 북한이 위조지폐 만들고 가짜 담배 만들고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게 딱 잡혔는데 특히 재무부가 테러 자금 차단한다고 제일 먼저 나섰잖아요. 근데 우리 당시 이제 당국자들 얘기 들어보면 근거가 없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미국이 스위스에서 시변색 잉크를 수입해 갔는데 북한이 똑같은 걸 수입해 갑니다. 시변색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요? 본을 보면 이렇게 옆빛 하면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죠. 각도에 따라 좀 달라 보이는 거. 색깔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수입한 종이를 똑같은 종이를 수입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걸리게 생겼으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 얼굴이 들인 종이돈을 발간을 합니다. 발행을 합니다. 우리가 자체 필요에 의해서 수입한 것이지 달러 위패를 위해서 만든 것이 수입한 게 아니라고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1,000원짜리인가를 이제 굉장히 큰 돈이죠. 1,000원짜리 월급이 100원일 때 1,000원짜리 지폐를 이제 발행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최고급 인쇄기도 수입하고 미국이 달러 만들 때 쓰는 잉크도 수입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달러 만들 때 쓰는 종이, 사실 종이가 아니라 약간 섬유질 같은 건데 그것도 수입하는데 그다음에 달러다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북한 돈 디자인을 바꾸려고 수입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돈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거 우리가 뭐 나중에 다 파악을 했는데 평성 우표 공장에서 그걸 찍어냈습니다. 평성이라는 게 북한의 지명인가요? 그럼요. 평성에는 우표 공장에서 찍어낸다까지 이제 알아냈는데 그러니까 뭐 빼다 박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근데 북한이 위조 지폐 만드는 얘기가 뉴스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중단한 겁니까?
그래, 뭐, 그 이후에 동향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간간히, 북한의 뭐랄까, 태자당 있죠, 봉화조, 이런 사람들이, 뭐, 마약 밀리기도 하고, 위패를 중국에다가 갖다 내다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북한 정부 당국에서 그 평성, 우표 공장에서 만드는 것은 중지한 것 같고, 현재는 과거에 만들어냈던 그 위패들이 북한 밖으로 못 나가고 북한의 장마당에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 위조 지폐가 좀 완전히 생산이 중단된 건 아니지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너무 적발이 잘 되니까 북한 내부의 장마당을 돌아다닌다. 달러는 그런데요. 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컨테이너에 실은 담배며 가짜 약이며 이런 것들 북한이 만들었잖아요. 천상길 차장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과 영국의 담배 회사가 스파이를 고용해서 북한까지 넣었다면서요. 네, 2006년에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의 유명 상품 그 제조업체들이 짝퉁 가방, 가짜 상품 이런 걸 잡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로 그 요원들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도 미국의 이제 특정해서 M사의 담배를 북한이 모조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미국에 밀수출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적발되다 보니까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이 가짜 담배가 중국을 통해서 해외로 다시 침투하고 있다는 그런 예에서 적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만의 범죄 조직, 우리 보면 영화에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합회. 네, 삼합회. 그렇죠. 여기가 이제 가짜 공장을 북한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짜 담배를 생산해서 배로 실어 날라서 해외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팔아먹는 일이 과거에 적발이 돼서 크게 한번 뉴스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나진이라는 곳, 나진 선봉에 있는 그 나진에 뭐 담배 공장이 4군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가짜 담배는 누구나 만들고 돈을, 범죄 조직이라면 만들고 팔고 싶은데 대체로 그 나라 경찰한테 적발이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 공장을 둔다면 그런 탈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 옛날에 아편을 많이 제조한 데가 버마, 미얀마의 카렌족이었죠. 거기는 미얀마의 공권력에 못 미칩니다. 또 황금의 초생딸 지역 아프간 같은 데도 그랬었는데 북한이 저렇게 되면서 어떤 초국경선 범죄에 개입을 하게,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돈을 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범죄를 국가가 지켜주기 때문에 나중에 테러 지역 국가로 지정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고서를 써냈는데 북한이 가짜 담배 생산 조직에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했고 담배 회사는 삼합회가 돈을 내거나 운영하고 있다. 북한 관리들은 여기서 세금을 받아서 이제 자기 몫을 챙긴다.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삼합회가 아니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가짜 담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밀수출을 해왔습니다. 그 러시아 주재의 그 대사관 외교관 부부 2명이 스웨덴에서 러시아 담배 23만 갑을 빼오다가 걸려가지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적도 있고요. 또 루마니아에서 2013년에도 외교관이 담배를 밀수해오다가 걸려서 적발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해외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예노동, 북한 식당 운영하는 거, 마약, 위패, 사이버 도박, 낙태 시술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해외의 자금을 이제 한마디로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건데 저 담배도 지금 계속해서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계속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보통 이렇게 담배를 만든 것 정말 이거 스파이 스토리 같은 데에 나오는 건데 결국 북한에 있는 담배 공장의 요원을 침투시켜서 공장을 다 둘러본 다음에 돌아 나와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저 보고서는 김승연 앵커가 저 기사화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보니까. 당시 이제 2006년 상황인데 제가 이제 특파원 시절인데 글쎄요, 특파원 시절에 기사를 보고 이제 버지니아주 이런 쪽에 이제 담배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좀 달라.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정부의 허가 없이는 안 된다는 답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건 담배를 북한 내에 생산해서 판매는 대만의 범죄 조직이 맡았다는 게 사실 자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경을 쳤던 게 바로 10년 전인데 이상하게 담배, 가짜 얘기는 요새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대체의 달러 소득원이 생겼다는 느낌도 좀 드네요. 그 담배는 지금도 그 아주 줄기차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위조 담배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서양 것도 이제 서양에 뭐 마일드세븐 이런 것도 많지만은 중국산 담배를 위조를 많이 합니다. 중국산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 중국산 담배를? 중국산이 굉장히 비싼 담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 위조를 해서
바로 국경을 넘겨서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뭐 북한을 향해서 굉장히 고강도 압박을 하겠네. 제발 좀 우리 가짜 담배 좀 만들지 마라. 근데 중국이 워낙 가짜를 많이 만든다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중국 담배를 요새 만들더라 하는 말씀을 좀. 중국의 공권력이 거기까지 아직 못 미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삼성의 지방 경제는요 북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밀수로 이루어지는 거를 지금 차단하겠다는 게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자, 유엔 제재 과연 어떤 수위가 될까요? 미국은 이제 빨리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에 서명을 해서 발효가 됐고 중국은 단동을 가봤더니 동아일보 베이징 특파원의 확인에 따르면 송금 자체는 중단한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본격적인 제재라고 보기에는 심규선 대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마는 것인지 옛날처럼요. 아니면 이번엔 진짜로 하는 것인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